네, 안녕하십니까. 기석쌤입니다. 드디어 입학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본인들 희망하는 학교에 잘 들어가신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쌤, 저 1지망부터 그냥 아예 안 쓴 학교 그냥 붙었어야 하고, 낙담하신 분들 계시다 그러면 사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고등학교 솔직히 교육과정 차이가 있어봤자 크게 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오히려 내가 희망하지 않은 고등학교에 붙은 학생들 본인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학생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잖아. 오히려 이럴 때 정신 딱 잡고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남들보다는 조금 더 내가 여기서 잘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요 각오로 정보도 좀 수집하고 이것저것 좀 계획도 세워보신다면은 일단 오히려 더 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자기의 비전, 자신의 목표가 뚜렷한 학생은 무조건 살아남는다고 저는 다 믿고 있거든요. 아이고, 이거 오랜만에 찍으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자, 일단 오늘 영상은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간 학생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좀 해보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런 거 하셔야 돼요 하는 잔소리들입니다. 정말 좀 가벼운 잔소리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쌤도 이제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나 봐요. 조금 컨닝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좀 메모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일단 잔소리는 일단 크게 한 4가지 정도 일단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잔소리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거는 내신 점수죠. 그쵸? 보통 중간고사 같은 경우가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보통 4월 20일에서 25일 요 기간 내에 보통 시작을 해요. 그럼 2달이나 남았잖아요가 아니에요. 학교 행사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은 중간에 온라인 클래스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고 약간 사실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어떻게 진행될지를 지금 전혀 감이 안 와요, 사실은. 자, 어쨌든 일단 공부를 실질적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는 거. 요건 제발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막 입학을 했으니까는 아직 학교에서 수업 본격적으로 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만은, 본인들 책상 잠깐 보세요. 책상 잠깐 보시고, 혹시 자습서는 일단 구매를 하셨는지 좀 점검해 주세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내신 공부할 때 자습서는 기본의 기본입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요. 학교 선생님들이요, 특히 국어 과목만 놓고 말씀드릴게요. 국어 과목만 놓고 말씀드릴 건데, 국어라는 과목이 저도 좀 깝깝한 게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주관적이라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수학이라든가 과학 같은 경우는 이론이 있고 그 이론 바탕으로 뭔가 딱딱딱딱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이걸 왜 이렇게 봐야 돼? 아니, 이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를 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비합리적인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요 과목을 최대한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업을 하시기 위해서 참고하시는 게 교사용 교과서입니다. 교사용 연구 교과서를 보게 되면요, 자습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습서에 나와 있는 게 선생님들 보시는 교과서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로 자습서를 준비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근데 문제가요, 공부할 때 되게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하는 아이도 있어요. 오케이, 나 자습서 샀어. 자습서 샀고, 자, 자습서에 나와 있는 말들 교과서에 그대로 이렇게 한번 옮겨봐야지. 옮기면서 자습서 내용 이렇게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봐야지. 그래,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 수업한 것까지 필기한다 그러면은, 이 책은 자습서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책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자습서 내용을 교과서에다 정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거 제발 하지 마세요. 자습서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할 때 이 내용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거는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자습서 내용이랑 조금 다르게 수업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학교 교과서는 그냥 교과서로 그냥 학교 선생님 수업 그 필기하는 용도로 그렇게만 사용하시고, 가능하면 그 단권화 시키지 마세요. 자습서 내용은 따로 뭐 노트 같은 거 따로 준비해서 그렇게 정리하셔야 수업 내용과 자습서 내용 간에 혼선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첫 번째 잔소리 일단 끝난 것 같고, 두 번째 잔소리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잔소리는 아무래도 수행평가입니다. 그 학교도 쭉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와, 아니 무슨 수행평가 비율이 이렇게 커 하는 학교들이 좀 몇 군데가 있었어요. 좀 극단적인 좀 케이스이긴 한데, 수행평가 비율이 거의 지필평가가 40인데 수행평가 60이래요. 그러면 지필평가 100점 맞아도 수행평가 만점 못 맞으면은 뭐 좀 속된 표현은 나가리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문제가 이 수행평가들을 봤더니요, 학생들이 그 과정을, 그 학습 과정을 평가하는 게 수행평가의 본질적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술형, 논술형, 글쓰기 형태로 제시가 돼요. 근데 주로 1학기 때 가장 많이 제시되는 수행평가 형태는 아무래도 독후감입니다. 학교에서 지정도서를 정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무슨 책을 읽고서 독후감 작성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좀 많은 학교들이 그냥 진로와 관련된 책을 알아서 선정하고, 알아서 수업 중에 요약하고, 느낀 점, 진로랑 연결지어서 자기 생각 제시하고, 요렇게 하십시오 하고 제시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뭐 답은 나온 거죠. 수행평가가 보통 중간고사 2주에서 3주 전 정도에 보통 그 시행이 됩니다. 시험 기간 중에 수행평가를 시행하다 보니까 애들이 준비하다가 다 쓰러져요. 스트레스만 정말 많이 받고. 그럼 뭐 답은 나온 거죠. 아직 학기 초반입니다. 아직 조금 여유가 있을 때죠. 진로 관련된 책 최소한 2권 정도는 미리 읽어주세요. 최소 2권이에요. 최소 2권. 근데 이것도 그냥 읽어두세요. 그러니까 눈으로 읽고 넘어가고 그거 아니에요. 기록을 좀 남겨두세요. 읽고 나서 자, 독후감을 쓸 때 기본적으로 들어갈 내용은 2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책의 줄거리, 그 책의 주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제시한 내용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 책을 읽은 다음에 내 생각을 제시하는 게 당연히 들어가겠죠. 독후감이니까. 근데 이 느낀 점은 가능하다 그러면 진로랑 연관시킬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책을 읽고 나서 간단한 요약, 그 다음에 진로와 관련된 내 생각, 책의 내용과 진로를 연결시켜 놓는 그 내용을 간단히 하면 좀 기록을 남겨두세요. 어떤 식으로든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글자 수 같은 것도 좀 말씀드릴까요? 요약 같은 경우는 한 500에서 400자 정도로, 그 다음에 진로와 관련된 내용도 400에서 500자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면은 어지간한 수행평가 글쓰기 분량과 거의 맞을 거예요. 합치면 1000글자 정도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일단 잔소리 들어가겠습니다. 다가오고 있네요. 3월 말. 우리 첫 시험이죠. 3월 모의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의고사 연습 잘하고 계신가요? 좀 건방지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모의고사 어차피 내신 들어가지도 않아. 어차피 모의고사는 그냥 모의고사야. 뭐 대학 갈 때 반영되는 것도 아닌데 뭐더러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요. 이 생각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 들어갈 때 보면요, 그 수시랑 정시가 있는 건 다 알잖아요, 그쵸? 자, 수시랑 정시가 있는데 그 정시를 요즘 학생들이 많이 기피를 해요. 나중에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내신 점수가 그 기대한 만큼 잘 안 나와서 불가피하게 정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도, 그래 난 무조건 정시야라고 처음부터 스타트 잡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요. 대부분 수시를 일단 노리고 들어가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가 있냐면, 그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그때 아직 있긴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 폐지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되긴 하는데 뭐 그건 가봐야 되는 거고. 근데 애들이 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쌤, 그냥 저는 그냥 최저학력 기준 없는 대학 갈 거예요. 굳이 모의고사 준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최저학력 기준을 없는 학교 있긴 있어요. 쓰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최저학력 기준 없는 학교로만 내가 대학을 쓰게 되면은 내가 쓸 수 있는 대학의 수가 확 줄어들게 돼요. 현재는 사실 그렇긴 해요. 모의고사는요, 그 수능 그 점수는요,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가지를 않아요. 진짜 안 올라가요. 왜? 사고교과다 보니까 내 생각이 좀 다듬어지는데 다른 과목 대비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연습하셔서 국어,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오는 그 문제 유형들, 그 푸는 방법에 대한 고민 계속 한번 해보셔야 나중에 안정적으로 최저 점수 일단은 챙기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르죠, 뭐 정시에서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레벨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의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모의고사는 조금 준비하셨으면 이런 생각 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연습하실 때요, 분량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회에서 2회분 정도는 꾸준히 일단 푸실 것을 일단 추천은 드리는데, 너무 지금은 점수에 매달리지 마세요. 점수에 매달리지 말고, 그리고 시간 80분 동안 45문제 푸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대한 압박감도 지금은 너무 크게 가지지는 마세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2학년 때까지 여러분들의 목표는 1등급 맞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2학년 때까지 여러분들의 목표는요, 최소한 시험지에 나오는 개념들을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연습하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반복되는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문제 유형들이 뭐가 있는지 내가 알고 있고, 그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글을 읽고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가,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고민을 2학년 때까지는 좀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럼 모의고사 말씀까지 드렸고요. 그럼 마지막 4번째 잔소리 일단 드릴게요. 어쩌면 같은 말 반복하는 느낌이긴 한데, 조바심 내지 마세요. 절대 급한 맘 먹지 마세요. 나 이제 고등학교 올라왔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공부량을 막 중학교 대비 한 3배, 4배까지 키우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 일단 고등학교 올라왔으니까 이제 대학교 입시나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나 반장도 하고 부장도 하고 뭐 학교에서 뭐 하는 거 있다 그러면 다 참가해야 되고, 마음이 좀 급해지니까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을 훨씬 오버하는 그 계획 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것을 쫓아가다가 지쳐 쓰러지는 학생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일단 시도를 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움직이는 사람이 멈춰있는 사람보다 앞서가는 건 세상 진리예요. 근데 그러다 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 무엇인가는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좀 생각을 좀 하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해봤자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과유불급이라 그러죠. 국어쌤이니까 한자성어 하나 정도는 얘기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하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4가지 잔소리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자습서 준비하실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뭐였냐? 진로 관련된 책 2권 이상 읽을 것, 모의고사 대비하실 것, 너무 급한 마음 먹지 마실 것. 되셨습니까? 그래도 날씨가 개학하는 시점 맞춰가지고 되게 따뜻하게 봄날씨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조금 좀 진정이 돼야 여러분도 좀 즐겁게 계획한 대로 모든 활동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상황이 좀 안타깝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잘 되겠죠? 행복회로 돌려가자. 행복회로 한번 돌려보자고요. 되셨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앞머리가 계속 이상하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